자, 이제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갑니다. 탄력성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탄력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리고요, 교차 탄력성. 그런데 공급의 탄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 탄력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99% 똑같아요. 그럼 1% 차이점이 뭐냐? 1% 차이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공급량,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요 공급의 그래프를 표현할 때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양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공간에다가 수요 곡선을 표현할 때는 수요량이라고 읽었고요. 이 공간에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공급량이라 그랬죠. 그런데 수요량과 공급량을 다 표시할 때는 수급량, 거래량, 교환량, 다양한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던 기억납니까? 몽땅 무시해버리고 그냥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시험 문제 답 찾을 때는 좋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강량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어를 자주 쓰죠.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버릴 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한 가지 혼돈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게 전체 개론이 10개인데 한 4개 정도 버려버리고 6개만 전달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방금처럼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교환량 다 설명했죠. 그냥 결론을 합쳐서 양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심플한 거죠. 이게 스마트한 거죠. 그럼 결론은 양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수요이든 공급이든 수급 또는 수요 공급을 동시에 표현하든 어쨌든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자고요. 그게 정답을 찾고 좀 더 답을 직관적으로 찾는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스마트하게 삽시다. 자, 가격 탄력성의 크기인데 탄력성 문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32회, 우리는 33회죠. 32회 시험에서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지문 2개 내지 3개로 출제가 될 팔터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로 구분합니다. 5가지.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볼게요.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표현합시다. 자, 가격 탄력성의 크기. 제목 읽고 답말합니다. 시작. 가격 탄력 크기부터 시작.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는 큰 순서부터 시작.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자, 해석을 잠시 하고 갑시다.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10%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 분의 10%가 되니까 그 크기는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의 기준은 1입니다. 그때 1일 때를 뭐라고 하느냐?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죠. 그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칠판만 보시고 단위 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세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이 뜻 말고는 없어요. 다른 뜻 아무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보다 크다고 전제해 봅시다. 1보다 크다는 말은 탄력적이다. 그죠? 그러면 1보다 크다는 말은 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12% 변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격보다는 양이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만 보세요. 양이 더 많이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말은 비탄력적이라는 말이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분모 분자. 자, 숫자로 가져옵시다.
자, 10% 변했는데 이쪽은 5%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가 더 크죠.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다시 말해서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고요. 결론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올해는 이제 한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적합하지 못한 것 같고요. 지문 형태로 나올 텐데 보통 2-3개 정도 지문은 뜰 겁니다. 시작합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래프 형태를 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프 형태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은 가격으로 놓았죠. X축은 양으로 놓았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직입니다. 완전 탄력이라는 말은 수평입니다. 먼저 결론부터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직이라는 얘기는 결론 이 부분을 보세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양이 불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딱 보세요.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불변이죠. 볼까요? 시험 문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불변이다. 자, 그런데 그래프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수직일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정확하게. 아니요. 그냥 비탄력이 아니라 완전자를 붙여야죠. 다시 한 번 더. 수직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겠다면 저도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는 5가지가 있다. 천천히 갑니다. 완전 탄력부터 시작.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평. 가격이 불변. 부호는 무한대입니다. 부호도 아셔야 됩니다. 탄력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죠. 수직일 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수직일 때는 양이 불변이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 자,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답을 찾는데 하등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쨌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있는 가격과 분자에 있는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양은 조금만 적게 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탄력적입니다 라는 말은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가격은 적게 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적게 변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다 보면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많이 변하는 것만 기억해 놓자고요. 그러니까 많이 변하는 것만 기억했다가 반대편을 물어보면 적게 변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형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형태가 어때요? 수평이죠. 수평이라는 말은 완전 탄력적이라고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보세요. 가격은 불변. 자,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평이다, 그죠? 수평이니까 가격은 불변인데 그 시점에서 양은 어떤지 보세요. 양은 무한히 증가할 수도 있고 무한히 감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탄력성에서 앞에 완전자가 붙으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으로 만듭니다. 불변이 아닌 다른 쪽은 무한히 변한다. 무한히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직이니까 양이 불변이죠. 그죠? 양은 불변입니다. 자, 그럼 그 시점에서 가격을 보세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불변인데 가격은 끝없이 상승할 수도 있고 끝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탄력성의 종류에서 완전자가 붙으면 그래프를 딱 떠올려요. 그래프, 수평, 완전 탄력적. 아, 가격이 불변이구나. 완전 비탄력, 수직, 양이 불변이구나. 그럼 불변이 결정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무한히 변한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시험 문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다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답은요. 자, 부호가 어떻게 돼? 부호. 완전 탄력적 부호는 무한대. 그래프 형태는요. 수평. 어느 쪽이 불변이었죠? 가격. 두 번째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부호가 어떻게 되던가요? 0. 그래프 형태는 수직. 무엇이 불변이라고요? 아, 양이 불변이라겠죠? 그런 형태. 결론은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제도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과목들을 학습하시든 앞으로 어떤 시험 준비를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 준비를 하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을 한번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전공 쪽으로 가서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건데 경영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도 경영학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경영학 강의를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20년 전에 제가 경영학 강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이제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는 중입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아주 단기간에 잠식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9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실 때는요, 잠시, 자, 제가 이렇게 피하죠. 왜 피하는지 아십니까? 잠시 영상을 스톱해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문과정이라서, 아니, 인문과정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게 지금 1회독인 경우도 있고 10회독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회독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천천히 한 2분이든 3분이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들어오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키가 뭘까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다.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수평. 어느 쪽이 불변이었죠? 오케이, 가격. 그런데 이상하네요.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 아니죠. 수요량이 고정이 아니죠. 가격이 고정이죠. 틀렸습니다. 그럼 양은 어때요? 양은 변하겠죠. 그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공급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더라도 답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 2번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앞에 있는 수요 공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부호가. 0이다. 무한대도 있었고 0도 있었죠. 무한대는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0은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확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5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과 5번을 같이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5번은 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동그라미 5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세요. 자,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 동그라미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이에요.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아예 보지 마시라고요. 요 수요 공급은 아예 보지 마시고 양만 보세요. 양만.
결론이 똑같으니까.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비탄력적이다. 무슨 뜻이었죠?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엇이 많이 변한다고요? 가격.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작다. 그럼 가격이 많이 변했다는 뜻이니까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5번.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이면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고? 양이죠.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확합니다. 다음 4번으로 갑시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공급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죠? 수직이라는 얘기죠. 수직이니까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의 답은 1번 됩니다. 자, 탄력성 1교시는 여기까지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자, 2교시입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잠시 나가서 화장실 가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몸 좀 풀고 바로 들어오세요. 탄력성 바로 끝내버립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